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염색체부터입니다. 요거 다음에 유전을 배울 건데, 그 전에 이제 염색체하고 세포 분열을 좀 배우고, 이제 생물에서 제일 재밌는 유전 파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염색체가 먼저 알아야겠죠. 그 전에 우리가 이제 부모님이 우리한테 뭘 줍니까? 우리가 흔히 유전자를 준다, 뭐 이렇게 배우죠.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유전자라는 건 뭡니까? 유전자. 흔히 이제 DNA라고 알고 있는데 DNA 아닙니다. DNA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이제 책 같은 거다. 책 낱장 있죠? 종이. 그거 같은 거고, 이 유전자라는 것은 정보입니다. 정보. 예를 들어서 쌍꺼풀을 만들어라, 이런 정보입니다. 그런 정보들이 이 책에 적혀 있는 거죠. 이건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더 자세하게 배우는데, 이렇게 우리 DNA 이렇게 그리는 거 아닙니까? 대충 뭐 이렇게 그리죠. 요 사이에 이런 그림 많이 봤을 겁니다. 이렇게. 자, 이런 그림 많이 봤을 겁니다. 그죠? 여기 뭐가 있느냐면은 요 안에 염기서열이라는 거 있어요. 여기까지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요 종이 같은 건데 요 사이에 글자가 적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당연히 암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전암호라고 말을 하는데, 그 암호로 되어 있는데 이 암호가 뜻하는 게 뭐냐? 그냥 글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은 이 안에 적혀 있는 거죠. 코를 뾰족하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글자가 적혀 있는데, 쌍꺼풀을 만들어라, 를 만들어라, 이렇게 적혀 있다라는 거죠. 요 글자가 유전자입니다. 요런 거, 요런 문장, 쌍꺼풀을 만들어라, 이게 유전자고, 여기 적혀 있는 것이 DNA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DNA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DNA가 엄청나게 가늘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세포 안에 핵 안에 있는 거 알죠? 이게 우리 생각이 없어요. 사람의 유전 정보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글로 다 적어놨다고 칩시다. 그 글을 다 적어놨는데 그것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다 말입니다. 글자가. 그거를 어떻게 어디에 뭐 파일철 같은 거 해가지고 묶어놔야지 분실을 잘 안 하겠죠. 안 엉키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DNA가 어떤 단백질에 묶여 있습니다. 이 아이 이름은 히스톤 단백질인데, 뭐 히스톤 단백질 몰라도 됩니다. 그냥 단백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게 DNA 같은 것이 이렇게 묶여 있는 겁니다. 이렇게 DNA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두 바퀴 반이 감겨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몰라도 됩니다. 요거를 연속으로 그려볼게요. 제가 점점 작아지는 그림입니다. 관계 있고 또 두 바퀴 반 관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럼 꼭 뭐가 생겼습니까? 염주알같이 생겼습니까? 이렇게 염주알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 염주알 하나를 뭐라 하느냐? 뉴클레오솜이라고 합니다. 뉴클레오솜이라는 단어도 안 배웁니다. 그냥 우리는 이렇게 묶여 있다, 파일철 같은 거에 넣어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 요런 염주알 같은 것이 또 막 여러 번 꼬입니다. 이렇게 이 실 같은 거겠죠. 여기 막 꼬여 있는데 요런 것이 또 이렇게 제가 이제 점점 작게 그리면은 요렇게 꼬여 있는 모습이 있을 겁니다. 여기 또 한 번 더 꼬입니다. 자, 이제 좀 복잡하게 되겠죠. 좀 더 굵은 밧줄. 자, 이 아이 이름이 뭐냐? 염색사입니다. 이제 염색사입니다. 이제. 이렇게 적어 볼게요. 염색체란 말 많이 들어봤죠? 이 염색이 되는 실이라는 뜻인데, 이 염색되는 실, 요거는 좀 이따 염색체 설명부터 같이 설명할게요. 자, 평소에는 염색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핵 안에, 여기 이제 세포의 핵이라고 칠게요. 핵 안에 이런 실들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이 국수 얇게 그린 거예요. 이런 거. 실들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요거 우리 그 중학교 때 세포 관찰할 때 핵 염색한 거 기억납니까? 동물세포
메틸렌 블루, 그 다음에 뭐 식물세포나 아세트산 카민 뭐 이런 걸로 염색을 했죠. 식물세포 뭐 핵 빨간색, 우리 사진 보면은 식물세포 대부분 핵이 빨간색으로 염색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뜻이냐? 요걸 염색을 하는데 핵을 염색하는 게 아니고 핵 껍질을 염색하는 게 아니고 핵 안에 있는 요 염색사 실을 염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염색이 되는 실이다. 그래서 이름이 염색사입니다. 억수로 간단하죠? 염색사. 자, 평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포 안에 이렇게 핵이 있는데 핵 안에 이렇게 실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실처럼. 실을 분해해 보면은 이게 이제 밧줄 같더라고. 지금 우리가 실이라고 했지만 이걸 확대해 보면 여기서 밧줄처럼 굵게 보이겠죠. 요거를 다시 자세히 풀어보면 유클레오솜으로 되어 있고 유클레오솜을 풀어보면은 단백질과 DNA 로 되어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뭘 알아야 되느냐? DNA와 단백질로 되어 있는 염색사. 요거 둘이 합쳐가지고 꼬이고 꼬여가지고 염색사가 된다. 평소에는 염색사 형태로 있다.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됩니다. 됐나요? 근데 우리가 이 다음에 뭐 배울 거랬죠? 세포 분열을 배운다 했죠. 세포 분열을 하려면 이하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 핵 안에 실이 있습니다. 이 실이 가닥이 사람으로 치면은 46가닥이 있어요. 실, 기다란 실. 우리가 주변에 실을 한 46가닥을, 한 3cm 되는 실을 46가닥 한번 준비해 보세요. 거기 이 통한, 이 조망 핵 안에 엉켜져 있을 겁니다. 분명히. 맞죠? 이걸 이제 세포 분열을 할 건데, 이 세포 분열해가지고 세포가 두 개가 된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럼 핵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요. 그럼 이게 있는 핵 안에 있는 염색사를 둘로 나눠서 이게 하고 여기에 나눠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 실들이 막 엉켜 있으면 이게 잘 나눠지겠습니까? 안 나눠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요 중간 단계에 이 염색사들이 응축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응축이 뭐냐? 요거 아까 전에 책 낱장에 글자 적혀 있다. 유전자가 글자 적혀 있다. 요런 것이 파일철 같은데 꼽혀 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분류를 하다 보면 섞일 수 있으니까 이거를 책으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긴 염색사가 있다고 칩시다. 자, 이 긴 염색사가 이 세포 분열을 할 때쯤 되면 얘가 이렇게 억수로 복잡하게 막 이렇게 엉킵니다. 이렇게 엉켜. 이렇게. 당연히 엄청난 긴 실이었겠죠. 지금 내가 실을 억수로 작게 그려서 그렇지. 이렇게 막 엉킵니다. 이해갑니까? 아주 긴 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돌돌 말려가지고 이렇게 응축된다고 부릅니다. 응축. 자, 그래서 요렇게 막대 모양으로 생긴 놈으로 변하게 되는데 여기 염색체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니까 염색이 되는 물체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 실을 뭉치다 보니까 작대기 같은 물체가 되었다. 이래서 염색체라는 말을 쓰겠죠. 이해갑니까? 예. 그 다음에 한번 더 해볼게요. 여기 좀 어려운데 아직까지 우리가 세포 분열을 안 배웠는데 세포 분열을 배우면은 뭘 해야 되느냐? 자, 요 핵이 요 세포 하나가 세포가 두 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여기에 책이 있다고 칩시다. 간단하게 유전 정보가 적혀 있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똑같이 이 둘에 나눠줘야 돼요. 이 둘에 나눠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요 책을 한 권을 복사를 해야겠죠. 복사를 해가지고 네 한 권 들고 가라, 내가 복사본 들고 갈게.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눠가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 염색사 형태일 때, 요 염색사라고 했죠, 아까 전에. 이 염색사 형태일 때 유화를 똑같은 걸 하나 더 요렇게 복제를 합니다. 됐습니까? 여기 만약에 응축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쪽으로 요렇게 생겨가지고 염색체가 만들어지겠죠. 요거는 원래 거, 요거는 원래 거. 요 아들은 복제된 거. 됐습니까? 됐나요? 자, 원래 이게 자기 건데, 까만색이 자기 건데, 똑같은 걸 하나 복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 염색체가 될 때, 요 복제된 상태에서 응축이 되기 때문에 이 아가 요렇게 양쪽으로 똑같이 생긴 것이 붙어서 나옵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오케이. 요 정도만 기억해 놓고, 일단 우리가 DNA가 뭔지, 유전자가 뭔지, 염색사가 뭔지, 염색체가 뭔지를 배웠습니다. 이해갑니까?
자, 그러면은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좀 쉽겠죠. 사람의 유전 정보를 담은 책이 총 몇 권 있느냐? 1번부터 46건이 있습니다. 자, 1번 책과 2번 책이 있는데 1번 책이 똑같은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왜 두 개가 있을까요? 책을 그냥 자, 네,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자, 여기 요겁니다. 1번 책이 똑같이 생긴 게 두 권이 있습니다. 자, 2번 책도 마찬가지. 또 두 권이 있어요. 이렇게 2번 책. 자, 그래서 3번 책, 4번 책 쭉쭉쭉쭉 가다 보면은 마지막에 22번 22번째 책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크기 순으로 나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렇게. 됐습니까? 마지막에 23번이었고 XY 또는 XX입니다. 또는입니다. XX. X가 좀 커요. 이렇게. Y는 좀 작습니다. XX는 둘 다 크겠죠. X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잘라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요까지 잘라서 1번부터 22번까지는 우리 사람이라는 것을 결정합니다. 사람. 한마디로 남녀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염색체입니다. 사람은 다 똑같이 들고 있어요. 요걸 보고 뭐라 하느냐? 상염색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남녀 공통으로 들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 XX나 XY는 성염색체입니다. 남자, 여자 다르게 들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염색체가 뭐냐? 앞에서 뭐라 했습니까?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간단합니다. 1번 책이 두 권이 있는데 한 권이 누가 준 거냐? 아빠가 준 겁니다. 아빠가. 아빠. 한 권은 누가 줬냐? 엄마가 준 겁니다. 자, 아빠도 1번, 2번, 3번, 4번. 그러니까 각 건 1번, 2번, 3번, 4번 요거 중에 아빠가 하나 준 게 있고 엄마가 하나 준 게 있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이해갑니까? 자, 그럼 이게 왜 X자로 되어 있습니까? 책마다 다른데 요 X자로 되어 있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쪽만 그려줄 수 있습니다. 요렇게 1번에 요렇게 2번에 요렇게 이렇게 그려줘도 네, 상관없습니다. 똑같이 쭉 가가지고 이제 22번에서 뭐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데 지금은 그냥 염색체, 상염색체와 성염색체만 구분하면 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위에 거와 밑에 거 차이는 뭐냐?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원래 아빠가 준 거 한 개, 이렇게 이거 좀 더 아빠가 준 거예요. 아빠가 준 거. 이거 좀 더 아빠가 준 거예요. 아빠가 준 거 파란색 칠할게요. 자, 이거는 당연히 X 말고 Y가 아빠가 줬겠죠. 자, 아빠가 준 거 이렇습니다. 됐습니까? 엄마가 준 거 빨간색으로 칠해볼게요. 자, 엄마가 준 거 요겁니다. 옆에 있는 거 아닙니다. 자, 엄마가 있는 거. 엄마가 준 거는 요렇게. 됐습니까? 자, 남자는 XY를 가졌기 때문에 자식한테 줄 때는 무조건 아빠는 Y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아들이고, X를 주면은 딸이 되는 거죠. 엄마는 무조건 X밖에 없으니까 X를 주는 겁니다. 자, 위에가 밑에 차이는 뭡니까? 위에 거는 복제가 된 걸 사진을 찍은 거고, 밑에 거는 복제가 안 된 걸 사진을 찍은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복제된 거는 뭐고 복제 안 된 건 뭡니까? 원래 복제가 된 상태로 사진을 찍는데 이거를 한쪽 부분을 지우고 나머지 한쪽만 그려준 겁니다. 전혀 의미 없어요. 원래 이게 정상적인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책마다 좀 다른데 보통 X자로 요렇게 그려주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거 왜 그런지는 나중에 체세포 분열이나 생세포 분열을 배우다 보면 알게 됩니다. 우선은 그럼 이 옆에 있는 이 아들은 뭐냐? 파란 거 말고 요 아들.
이 아들은 뭡니까? 예, 복제된 겁니다. 앞에 설명했죠. 그러니까 원래는 아빠, 엄마한테 이 두 개를 받은 거예요. 요거 아빠한테 받았고, 이 엄마한테 받았습니다. 책을 1번 한 권씩 받았어요. 아빠 1번, 엄마도 1번 한 권씩 줘가지고 내가 1번이 두 번이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세포 분열할 때는 뭐 한다 했습니까? 아까 전에 복제를 한다 했습니다. 왜? 두 세포에 동시에 나눠주기 위해서 복제를 한다 했거든요. 이 복제를 한 상태가 이겁니다. 파란기 복제된 거를 초록색, 빨간기 복제된 걸 주황색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 지금 우리가 배울 거는 요 상염색체와 성염색체를 배우고 요 1번 그림을 다시 확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겼느냐? 뭐 똑같이 생기지 않았지만 요거 1번 염색체라고 합시다. 색깔 한번 칠해 볼게요. 자, 색깔 다 칠했고 설명 들어갈게요. 원래 아빠한테 엄마한테 받은 건 이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세포 분열할 때 복제를 합니다. 그럼 야 둘이가 복제된 거죠. 근데 우리가 복제됐다는 것은 우리가 뭐 책을 복제하면 우리가 이제 복사본은 좀 눈에 뻔합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들고 있는 책들 전부 다 복사본 아닙니까? 맞죠? 그거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하 둘도 구분이 안 갑니다. 자, 그래서 이하 하나를 보고 뭐라 하느냐? 하나하나. 염색 분체라고 합니다. 염색체긴 염색체인데, 나눌 뿐이죠. 이게 이제 분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분신. 됐습니까? 당연히 이하도 염색 분체입니다. 이하도 염색 분체고 이하도 염색 분체. 선생님, 이하가 복제된 거잖아요? 아니요. 이하가 복제된 거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하 둘이는 똑같이 생겼습니다. 똑같이 생긴 게 아니고 똑같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준 걸 그대로 복제했으니까. 이하도 엄마가 가진 거를 그대로 복제했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하고 이하고는 둘 다 엄마가 주고 아빠가 줬지만 책 모양은 똑같이 생겼습니다. 1번입니다. 번. 엄마 아빠가 똑같이 생긴 걸 준 거예요. 크기 똑같아요. 자, 이런 걸 보고 뭐라 하느냐? 이하 둘의 관계를 상동염색체라고 합니다. 헷갈립니다. 이제부터. 자, 여기에서는 상동염색체고 여기에서는 상염색체, 성염색체예요. 상동염색체는 모양이 같은 염색체다. 1번 상동염색체, 2번 상동염색체 이렇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도 상동염색체라는 관계입니다. 됐습니까? 엄마 아빠가 준 거고 똑같이 생겼다를 상동염색체라고 합니다. 그걸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쌍의 염색체를 말을 하는 거죠. 됐습니까? 엄마 아빠가 하나씩 준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아빠가 준 걸 복제된 거, 엄마가 준 걸 복제된 상태니까 요거 하나는 전부 다 분체라고 말을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기 편하게 한번 여기에다가 글을 한번 적어 볼게요. 보세요. 아빠가 준 책입니다. 아빠가 준 책이 이게 뭐라 적혀 있냐면은, 자, 이게 왜 진하게 칠하느냐? 요걸 풀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염색사로 생겼죠? 요걸 풀면 어떻게 됐습니까? 유클레오솜으로 되어 있죠. 유클레오솜 안 배울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안 배웁니다. 유클레오솜을 다시 풀면 어떻게 됩니까? DNA로 되어 있죠. DNA에 뭐가 있습니까? 유전자. 한마디로 유전 정보가 적혀 있는 거다. 유전자. 요게 쌍꺼풀을 만들어라 적혀 있죠. 요게 아빠가 여기에 적혀 있는 겁니다. 쌍꺼풀을 만들어라. 이렇게 아빠 염색체 되기 전에 염색사였겠죠. 그 안에 DNA 안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이렇게 글자가 적혀 있다. 한마디로 이걸 책이라고 치면은 책의 25쪽에 쌍꺼풀을 만들어라고 적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자, 그 밑에 보니까 곱슬머리를 만들어라. 됐습니까? 머리카락이 꼬불꼬불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적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옆에 있는 이하는 아빠 거 똑같이 복제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게 쌍꺼풀을 만들어라고 적혀 있겠죠. 여기에는 똑같이 복제됐으니까 곱슬머리로 만들어라고 적혀 있겠죠. 근데 엄마는 내한테 줄 때 아니 쌍꺼풀 만들지 말고 왜 꺼풀 만들어 이렇게 적어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안은 엄마의 복제품이니까 당연히 외꺼풀 만들어라고 적혀 있겠죠. 근데 엄마 아빠가 동시에 곱슬머리를 만들어 이렇게 적어줄 수도 있습니까? 맞습니다. 자, 엄마 아빠가 우연치 않게 곱슬머리를 둘 다 줄 수도 있고 아빠는 쌍꺼풀, 엄마는 외꺼풀 따로 다르게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됐나요? 그러니까 이 상동염색체는 유전 정보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다 같을 수는 없어요. 사람이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은 유전 정보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다를 수가 있고 같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 옆에 있는 복제품은 완전히 똑같을 수밖에 없다. 이해갑니까? 됐나요? 요것도 염색 분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본체가 어디고 복제된 게 누군지 모르니까 다 염색 분체인 거예요. 다 염색 분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아 둘이 관계는 무슨 관계? 상동염색체. 됐습니까? 우리 사람은 1번부터 22번까지는 상염색체, 나머지 XY는 성염색체, 성별을 결정하는 성염색체. 참고로 XX 여자, XY 남자입니다. 됐습니까? 예. 그냥 이렇게 그리든 이렇게 그리든 복제된 상태를 그리든 복제 안 된 상태를 그리든 어차피 똑같아요. 그러나 이게 진짜라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적습니다. 이제부터 사람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사람의 요거 전문용어로 핵상이라고 부르는데 참고로 요거는 핵형이라고 부릅니다. 핵형이라 부르는 거고 요거는 핵상이라는데 이게 뭐 뜻이냐? 이제부터 적어볼게요. 요거 2n이라 적습니다. 자, n이라는 걸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2n 이꼴 46개인데 남자는 2n 이꼴 44개의 상염색체가 있고 XY가 있다.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이렇게 적으면 똑같아요. 여자는 2n 이꼴 44개 플러스 XX. 이 44개 뭡니까? 1번부터 22번까지 두 번씩 있으니까 44개. 그 다음에 XY 또는 XX.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요거는 뭐라 한다고요? 상염색체. 요 뒤에 있는 거는 성염색체. 예. 상염색체. 성염색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상동 아닙니다. 상염색체, 성염색체입니다. 상염색체는 22쌍이니까 44개. 됐습니까? 성염색체는 한 쌍, 2개.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남자는 XY, 여자는 XX. 이해가죠? 자, 이렇게 외워냅니다. 그래, 총 23쌍, 46개. 선생님, 요것도 쌍입니까? 쌍입니다. 됐나요? 자, 요렇게 외워놓는데 이걸 보고 핵상이랍니다. 그러면 요게 2n이라는 말이 뭐냐? 2n이라는 것이 세트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두 세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선생님 두 세트에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선생님, 그럼 두 세트는 뭡니까? 여기서 애들이 요 세트를 지금 우리가 이제 고등학생이 아니지만 나중에 되면은 자, 이게 이제 고등학교 가지고 생물 하게 되면은 이제 이거 모양을 한번 적어 그려 볼게요. 자, 이거 몇 세트입니까? 동그라미 하나 더 그려볼까요? 야, 몇 세트입니까? 이 두 세트죠? 이렇게 적어야 되죠. 이거 몇 세트입니까? 한 세트죠. 이게 왜 두 세트냐? 자, 우리가 맥도날드 가서 세트를 하나 시켜보세요. 자, 두 세트 한번 시켜보세요. 두 세트. 그러면 햄버거 몇 개 줍니까? 2개. 콜라 2개. 맞죠?
감자 2개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맞죠? 햄버거 2개, 콜라 2개, 감자 2개 이런 뜻이잖아요. 한 세트 시키면은 다른 거 우리가 한 세트 시키면은 자 그러면은 햄버거만 3개 줍니까? 아니죠. 요 다른 게 한 세트인 거예요. 다른 게. 다른 모양끼리 한 세트인 거예요. 요 다른 게 한 세트인 거예요. 다른 게 한 세트, 2세트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게 1번, 2번, 3번, 4번 여기 보면은 여기 있는 것들 파란색으로 색칠한 것들 여기 한 세트, 빨간색 한 세트, 엄마가 한 세트, 아빠가 한 세트. 그래서 내가 2세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우리가 책, 영웅, 우리가 책 전집을 샀는데 이거 내 한 세트 있다 이러면 그 50권짜리면 50권이 다 똑같은 책입니까? 아니죠. 다 다른 책 한 세트잖아요. 맞죠? 다 다른 책이잖아요. 그게 한 세트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2세트는 여기 2세트, 여기 아니고 이 3세트 아닙니다. 요거를 한 세트, 요거 한 세트, 2세트 이렇게 따라 뜻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2n이라 적는 게 2세트 있구나. 아빠 한 세트, 엄마 한 세트 줘서 2세트구나. 이해갑니까? 그래서 2n을 적습니다. 그럼 한 세트는 뭐라 적습니까? n 적습니다. 그럼 요거를 2n이고 6개다. 이 안은 n 한 세트이고 3개다. 이렇게 적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됐죠? 자, 계속해서 이제 세포 분열을 할 건데 자, 여기서 이해를 엄청나게 잘해야 됩니다. 자, 이 세포 분열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1번, 체세포 분열이 있습니다. 자, 이 세포 분열에 대한 책에 중기 때 하고 이랬잖아요.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요거부터 우리가 뭔지 알아놓고 밑에 그 다음 세세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하나는 생식세포 분열이 있습니다. 자, 체세포 분열은 말 그대로 몸에 있는 세포 분열입니다. 우리가 자, 난자하고 정자 만났습니다. 이렇게. 자, 난자하고 정자 만나가 뭐 됩니까? 수정란 되죠, 수정란. 우리는 세포 하나였습니다. 이 세포 하나가 지금 어떻게 해가지고 사람이 되었잖아요. 이렇게 큰 성체가 되었습니다. 그죠? 여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사람 보통 어른 같은 거는 한 70조개 정도 세포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 개에서 이렇게 많은 세포로 되는 요 과정이 전부 다 체세포 분열이에요. 몸에 있는 세포 분열을 한다. 그러면 왜 이런 체세포 분열을 할까입니다. 됐습니까? 요걸 왜 하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주는데 결국 체세포 분열은 자, 우리는 무슨 생물입니까? 단세포 아니고 다세포죠. 다세포 생물입니다. 다세포 생물은 세포 분열을 하여 몸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포 자체가 커질 수도 있는데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세포수를 늘려가지고 덩치가 커지는 거예요. 사람하고 코끼리하고 세포 크기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세포수가 많은 거예요. 코끼리가. 됐나요? 그럼 왜 이렇게 할까? 그냥 세포 하나가 커져도 되는데 왜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이렇게 덩치가 커질까? 이게 뭔가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걸 뭐라고 하느냐? 자, 중요합니다, 이거. 요거를, 요 부피분의 표면적입니다. 요거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위해서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요만한 세포가 하나가 있었다고 칩시다. 자, 이하가 커지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냥 커지든지. 두 번째,
이게 커지는데,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알겠습니까? 요거. 좀 그림 못 그리죠? 요거는 그냥 지 혼자 커진 거고, 이 안은 자기가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자기하고 똑같은 요거 다시 지우고, 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 그리기, 뭐, 이 지우개가 있으면 잘 그려지는데, 지우개가 없어가 잘 안 그려집니다. 이 지우개가 좋아야 되는데, 지우개가. 이게 끝에 부분이 안 날아가네요. 대충 그려볼게요. 어떤 그림인지 알겠습니까? 나름 뭐 열심히 그렸습니다. 자, 덩치가 커지는데 그냥 커지느냐, 세포 분열해가 커지느냐, 이 과정입니다. 이게 이제 부피변의 표면적을 이제 조사해 보면 이 안은 똑같고, 요거하고 요거가 똑같고, 요거는 작아집니다. 이게 뭔 뜻이냐? 덩치가 커졌는데 세포는 우리가 세포도 하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자, 어떤 물질을 먹고 뭐 싸고를 해야 됩니다. 들어오고 내보내고를 해야 돼요. 이런 걸 우리가 억수로 유식하게 물질 교환을 한다. 우리 이제 중학교 때 뭐 산소 받고 이산화탄소 내보낸다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호흡할 때. 자,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포도 뭔가를 물질을 받고 물질을 내뱉고를 해야 됩니다. 이게 어디서 하느냐? 이 표면적에서 합니다. 표면적. 끝에. 그 다음에 이 안은 덩치가 지금 몇 배 됐습니까? 지금 가로 세로가 2배라고 칩시다. 이거 2배 됐다고 칩시다. 그럼 총 부피가 몇 배 됩니까? 8배 된 거 알겠습니까? 8배. 자, 부피 8배 됐죠? 그런데 이 표면적을 계산해 보면은 이 면적이 몇입니까? 이거 4죠, 4. 자, 이하 면적은, 자, 계산해 볼게요. 이하 면적은 1짜리가 총 6면이죠. 됐습니까? 부피는 1입니다. 그냥 세제곱이라 할게요. 그럼 이 표면적은 몇입니까? 총 6입니다. 자, 이하가 전부 다 1cm라 쳤을 때. 근데 이하는 부피가 몇입니까? 8이죠. 표면적은 몇입니까? 4 곱하기 6이죠. 24죠. 됐습니까? 이하는 1분의 6인데 8분의 요거로 계산해보면 얘가 몇 밖에 안 됩니까? 이하는 6인데 얘는 3밖에 안 되죠. 이 날라가면 3이잖아요. 이렇게. 3밖에 안 되죠. 이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덩치는 8배 됐는데 입은 8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입은 4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덩치는 8배 됐는데 입은 4배밖에 안 되니까 먹는 게 반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런데 이 안은 어떤 그림이냐? 요 사이로 다 물질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사이로.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나 이렇게 여러 개 있을 때나 똑같은 간격입니다. 어차피 이하 혼자 있으나 옆에 붙어 있다고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사이로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하고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하도 계산해 보면 1분의 6 나옵니다. 됐습니까? 왜냐면 부피가 1짜리가 8개고 표면적 6짜리가 8개거든요. 그래 날라가면 1분의 6입니다. 그래 똑같죠. 됐습니까? 이거를 중학교 때서 뭐라 하느냐? 이런 말을 안 쓰고 이런 말 부피분의 표면적 말 이거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고등학교 때 나옵니다. 이걸 안 쓰고 물질 교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세포 분열을 한다라고 배웁니다. 자, 이거를 물질 교환을 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세포 분열을 한다. 이해갑니까? 자, 이걸 내가 가로 세로 2배만 말했는데 요랑 별로 차이 안 나는 것 같이 보이죠?
지금 수정란에서 사람까지 지금 몇 개 됐습니까? 70조개입니다. 70조개. 그럼 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체세포 분열을 해야 된다. 됐습니까? 꼭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체세포 분열은 요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만약에 상처가 났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상처를 메꿔주는 거 아닙니까? 그걸 뭐라 합니까? 재생한다고 하죠, 재생. 이거 왜 올라가 있죠? 예. 재생한다고 그러죠. 상처, 한마디로 뭐 상처를 재생한다. 뭐 재생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상처의 피부를 뭐 재생시킨다. 뭐 이렇게 배웁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다세포 생물뿐만 아니라 단세포 생물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단세포 생물은 세포 하나가 생명체입니다. 근데 이 아가 세포 분열해가지고 두 개가 되었다고 치세요. 그럼 생명체가 몇 개 된 겁니까? 예, 두 개가 된 거죠. 이건 뭡니까? 자식 놓은 거죠. 이거는 생식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자식 놓는 것처럼 단세포 생물은 체세포 분열을 해가 자식 놓은 거예요. 자기가 똑같은 자식을 놓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체세포 분열에 대해서 대충 이렇게 배웠습니다. 기억해 놓으시고. 자, 이제 생세포 분열입니다. 생세포 분열은 뭐냐? 저기 사람이 있었죠. 자, 사람, 남자와 자, 여자가 있다고 칩시다. 자, 지금 이 안은 2n입니다. 왜 2n입니까? 엄마가 반, 아빠가 반. 엄마가 한 세트, 아빠가 한 세트. 이렇게 받은 거죠. 요 2n끼리 딱 받았는데 이거를 자식한테 다 물려주면 자식은 몇 n 됩니까? 4n, 책이 4권 됩니다. 그 좋은 거 아닙니다. 참고로 식물은 그게 가능해요. 식물은 되는데 동물은 불가능합니다. 식물도 가능한 게 특수한 상황에서 가능한 거고, 일반적으로 자연계에서는 야가 엄마 아빠가 이제 만나서 반씩 줘가지고 2n 되는 게 정상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 따로 동물마다 다른 게 있는데 이까지는 뭐 별 필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 아빠가 그 중에 책 2세트 중에 한 세트를, 엄마가 2세트 중에 한 세트를 줘서 아빠가 뭐 만듭니까? 정자 만들죠. 요거로 여기 정자가 되는 거고 이기 난자가 돼가지고 둘이가 만나서 다시 수정란 몇 n? 예, 2n짜리 만드는 겁니다. 됐습니까? 요거 수정이라 그러죠. 요거 수정에서 태어난 난이니까 수정난이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 이때 요 과정, 아빠 2n에서 반만, 엄마 2n에서 반만, 요 떼는 과정, 여기 생식세포 분열입니다. 결국 생식세포 분열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아빠의 정소에서 정자 만들 때, 엄마의 난소에서 난자 만들 때, 정소는 2n짜리입니다. 근데 정자가 이제 n짜리예요. 자, n짜리 두 개를 만들 때. 요걸 생세포 분열해. 한마디로 생세포, 정자 난자가 생세포잖아요. 생식세포를 만들기 위한 분열이다. 됐습니까? 자, 체세포 분열은 이렇게 안 됩니다. 체세포 분열 처음에 2n이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는 전부 다 몇 n? 2n입니다. 다 똑같은 놈이에요. 다 똑같은 놈. 됐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식한테 줄 때는 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요 n을 만드는 요런 걸 보고 생세포 분열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체세포 분열의 의의처럼 생식세포 분열에도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게 좋은 이유가 있어요. 이게 단세포 생물 말했죠, 아까 전에. 단세포 생물은 자기 DNA로만 자식을 만들기 때문에 그 자식이 자기하고 완전 똑같이 생겼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모든 자식이 자기하고 다 똑같아. 세대를 거듭해도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게 왜 안 좋으냐? 환경이 좋을 때는 좋은데 환경이 안 좋으면은 멸종합니다. 왜? 다 똑같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지구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이 안 좋아져 가지고 지금 뭐 코로나 이렇게 있는데, 코로나에 내성이 있게 태어난 사람들은 살고 안 그러면 다 죽는다 칩시다. 그러면은 어떻게든 살아남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애들이 이제 다시 자식을 놓고 해가지고 다시 번식을 하면 종이 멸종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 똑같아요. 다 코로나에 대해서 내성이 없어. 그럼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아, 선생님, 다 있을 수도 있죠. 다 있어도 다 살아남는다고 칩시다. 그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코로나 말고 다른 또 질병이 온다고 칩시다. 또 그게 또 내성이 없어요. 그럼 다 죽는 거예요. 결론 언젠가는 운이 좋아서 살아남을 수도 있겠지만 다 같이 운이 안 좋으면 그냥 다 멸종하는 거예요. 생명체는 종을 유지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 자식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다양한 자손을 만들어서 그나마 살아남는 놈이 한 명이라도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유성생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빠 엄마의 반반씩을 닮아서, 지금 형제가 진짜 완전히 똑같이 생긴 사람도 있지만, 쌍둥이처럼 비슷하게 생긴 거 있지만 근본적으로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형제들도 다 다르게 생겼죠. 엄마 닮을 수도 있고 아빠 닮을 수도 있고, 아빠는 어차피 할아버지 할머니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할아버지 닮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할머니 닮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전적으로 엄청나게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는데, 이 생시세포 분열을 하면은 세대가 거듭하여도, 한마디로 거듭한다는 뜻이 세대가 이제 가면 갈수록 할아버지에서 아버지가 태어나고 아버지에서 우리가 태어나듯이 세대가 거듭하여도 염색체수가 어떻게 됩니까? 유지됩니다. 여기 좋은 거예요. 자, 염색체수가 선생님 그러면은 엄마 아빠 2N, 2N조가 4N 되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안 좋습니다. 무조건 안 좋습니다. 뭐가 안 좋은지는 나중에 대학교 가서 배우는 거고, 식물은 되는데 동물은 안 태어나요. 안 태어날 수가 없고, 세대가 거듭해도 염색체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2N으로 다 유지된다. 됐습니까? 야, 이게 생식세포 분열을 하는 이유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세포 분열에 대해서 배웠죠. 세포 분열 안에 자세히 안 배웠지만 세포 분열, 체세포 분열이 있고 생식세포 분열이 있다. 이 정도는 이제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이어서 세포 분열을 배울 건데, 우선 체세포 분열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체세포 분열도 생세포 분열과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그림을 그려볼게요. 체세포 분열과 생세포 분열은 다 설명했습니다. 일단 그림을 뭐 대충 하나 그려볼게요. 그림을 그리고 다시 영상 녹화를 할게요. 다 그렸습니다.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에 있는 건 체세포 분열이고 밑에 있는 건 생식세포 분열입니다. 같이 외우는 게 좋아요. 일단 체세포 분열은 제일 처음에 요거 시계를 한번 그려볼게요. 시계. 자, 요거 시계입니다. 세포 아닙니다. 네. 시계 두 개를 그리는데,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 제일 처음에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시작해가지고, 자, 이렇게 이제 시계가 돌아가는 건데, 이게 세포가 분열하는 한 주기라고 생각을 하면, 제일 처음에 여기서 이제 세포가 태어납니다. 작은 세포가 태어났죠. 지금 혈관에 뭐 있습니까? 빨간색, 파란색, 엄마, 아빠, 염색사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요때 이제 아기 낳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이제 태어나자마자 아기는 못 가지잖아요. 그죠? 태어나서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아기를 낳을 수 있으니까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못 가지고 태어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엄마처럼 커야 됩니다. 자, 이 기간을 우리가 뭐라 하냐? 간기라고 부릅니다.
이때 왜 간기냐? 사이간자예요. 사이간자. 그러면 이 나머지를 뭐라 하느냐? 나머지 이게서 이까지를 분열기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때 분열기고 요 간기인데 이하가 어디까지 간기냐? 요게서 요까지 간기입니다. 요걸 세 등분으로 나눈 이유는 나중에 고등학교 때 세 등분으로 나눠서 배우기 때문이에요. 자, 이때 일단 세포가 생장하는 시기가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엄마 아빠처럼 커져야 되죠. 그 다음에 뭘 하느냐? DNA를 복제하는 시기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제 좀 이따 세포 분열을 할 건데 세포 분열 어차피 세포 하나가 두 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두 개가 될 때 이 안에 있는 DNA를 똑같이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 안에 하나를 복제품을 만들어 놔야지 똑같이 나눠주겠죠. 그래서 복제하는 시기가 필요하고 세 번째, 이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가 필요합니다. 요거 유식하게 어떤 무슨 기 다 있는데 요걸 다 합쳐서 뭐라 하느냐? 우리가 간기라고 합니다. 요 세 개를 합쳐서 간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요게가 뭐냐? 분열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분열기를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간기는 자 요렇게 생장한다, 안에 DNA 복제한다, 그 다음에 이하를 준비한다가 끝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중요한 사건만 한번 적어 볼게요. 간기 때는 일단 생장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요것만 외우면 돼요. 좀 세포가 커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DNA를 복제합니다. 지금 염색사 그림을 보니까 요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 요런 그림이에요. 위에 잠시 그려볼게요. 실이 요렇게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실이 지금 요렇게 있고 엄마 아빠가 하나씩 줬겠죠. 자, 요렇게 하나만 그려볼게요. 두 개 그려볼까요? 두 개. 엄마 아빠가 하나씩 염색살을 줬을 겁니다. 자 여기 똑같은 걸 이제 세포로 나눠주려면 이하를 똑같은 걸 하나를 요렇게 복제를 해야 돼요. 자, 이 옆에 붙어서 복제됩니다. 자, 이것도 엄마 거도 복제를 해놔야 되겠죠. 자, 이 상태로 나눠주기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실이 너무 가늘기 때문에 이하를 나누다 보면 엉켜가지고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하를 어떻게 할 거냐? 요렇게 앞에서 배웠죠. 응축을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파란색은 요렇게 긴 거, 요렇게 뭉치겠죠. 이렇게. 근데 복제된 상태가 있기 때문에 요렇게 뭉쳐져 있겠죠. 작은 파란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렇게 뭉쳐져 있을 겁니다. 그죠? 됐나요? 빨간색도 이제 뭉쳐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걸 보고 유식하게 뭐라 하느냐? 응축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응축된다. 자, 지금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색체가 X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간단하게 어떻게 그릴 거냐? 요거 이제부터 이렇게 그릴 거예요. 요렇게 그릴 겁니다. 이제 여기 요 밑에 있는 요 그림이에요. 빨간색도 마찬가지. 염색체는 요렇게 요 X자로 복제된 겁니다. 앞에서 다 배웠습니다. 이와 둘이의 관계를 뭐라 하느냐? 상동 염색체라고 했습니다. 이와 둘도 상동 염색체라고 했습니다. 요거 하나하나를 뭐라 한다고요? 분체라고 앞에서 다 염색 분체라고 앞에서 다 배웠습니다. 자, 염색사 형태에서 지금 염색사죠. 사 형태에서 응축이 되어서 염색체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때 응축을 하는 이유가 세포 분열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세포 분열 안 할 거면 응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세포 분열을 하려면 어차피 똑같은 걸 복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응축하기 전에 복제가 먼저 이전에 복제 후에 항상 응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염색사고 여기 응축이 지금 복제된 상태입니다. 지금 딱 보니까 더블로 제가 색깔을 좀 더 많이 그렸죠. 이 복제가 된 겁니다. 해관이 더 진해지는 거예요. 복제를 한다. 그 다음에 준비를 하는 시기인데 뭘 준비하느냐? 이게 지금 그림을 보면 요 노란색 보입니까? 이 아들이 막 염색체를 잡아당겨 가지고 양쪽으로 끌고 가는 거 보이죠? 자, 요런 도구가 필요합니다. 도구. 요런 도구를 미리 만들어 놔야 돼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복제를,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다라고 합니다. 이걸 다 합쳐서 간기. 간기가 무슨 뜻이라고요? 분열 끝나고, 분열기죠.
분열이 끝나고 다시 간기, 분열기, 간기. 그러니까 분열기와 분열기 사이라고 해서 간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분열기를 우리가 자세히 배울 건데 이 분열기가 또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이걸 자세히 배우기 때문에 이렇게 반을 일단 나눕니다. 그 다음에 조금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 남은 거를 가지고 또 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요 분열기를 총 몇 등분 했느냐? 4등분 했죠. 그 중에 제일 앞에 가장 긴 식이 요거 전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거, 조금만 있는 거, 요거 중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후기, 그 다음에 말기. 자, 전, 중, 후,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분열기인데, 여기가 무슨 기라고요? 전기, 여기서 중기, 여기가 후기, 여기가 말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 똑같이 말기인데, 요 앞에까지는 다시 설명할게요. 요까지는 핵이 나눠지는 거고, 이 다음부터는 세포가 나눠지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여기서 요까지는 분열기 중에서도 핵분열기라고 합니다. 핵분열기. 자, 그래서 요걸 다시 분열기로 둘로 쪼개면, 여기서 요까지는 핵이 분열해가지고 핵분열기. 자, 이 마지막은 세포질 분열기. 기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분열기는 핵분열기와 세포질 분열기인데 우리는 전중후말을 배울 거니까 전중후말에 이 두 개가 동시에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걸 둘로 나눴을 뿐이에요. 됐습니까? 시간이 어디가 가장 깁니까? 전기 때 가장 깁니다. 중기가 가장 짧아요.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중기 때 가장 짧아요. 시간이. 요게가 가장 길어요. 꼭 기억해주세요. 분열기 안에서는. 그럼 세포, 체세포 분열 전체에서는 간기가 제일 깁니다. 간기가 제일 긴데 요 분열기 안에서만 전기가 길다는 거예요.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간기는 간단하게 이렇게 세 가지만 외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전기 한번 해볼게요. 전기 때는 일단 핵막이 사라집니다. 자, 두 번째, 염색체라고 적을게요. 염색체로 응축이 됩니다. 요거 기억해 놓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저 위에 노란색을 뭐라느냐? 방추사라고 하는데 방추사가 생성이 됩니다. 자, 방추가 뭡니까? 자, 원뿔이 방추죠. 요거 한문으로 하면 방추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이 요렇게 요 뒤로도 갑니다. 뒤로. 이렇게 원뿔 모양으로 실이 퍼져 있다. 한마디로 이게 우산살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우산 무슨 느낌인지 알죠? 우산살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 우산을 완전 핀 모습이 아니고 약간 반쯤 핀 모습. 여기 방추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추 모양으로 실이 생성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름이 방추사입니다. 자, 이 안에 있는 이 아들은 뭔지 지금은 몰라도 됩니다. 이건 나중에 고등학교 때 배울 거예요. 제가 뭐 색칠 뭐 대충 칠해주면 요 안에 뭔가 있는데 이거 몰라도 됩니다. 중학교 과정에서 그냥 방추사가 만들어지는구나 정도만 알면 됩니다. 됐습니까? 됐죠? 자, 전기 때는 핵막이 사라지고 왜? 요 안에 있는 염색체를 이제 응축됐죠? 염색체를 둘로 나눠야 되니까 막이 없어져야겠죠? 핵막이 사라지고 혹 또는 추가적으로 인이 사라진다라는 말도 배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이 뭐냐? 요 핵에 점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 인인데 이 안은 뭐 참고사항으로 단백질 합성하는 RNA 합성하는데 필요한데 이거 우리가 RNA를 안 배웠기 때문에 몰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인이 사라지면 점이 없어지는구나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여기도 점이 있습니다. 보통. 자, 그래서 핵막이 사라진다. 염색사가 염색체로 응축이 된다. 방추사가 생성된다. 이 전기 때 세 가지 꼭 기억을 해놓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염색체가 됐죠? 자, 여기 지금 어떤 그림이냐면 여기 우리가 단면을 그렸지만 실제로 세포는 입체니까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요렇게 중간에 요런 면이 있을 겁니다. 요 면. 자, 요걸 뭐라 하느냐? 우리가 지구로 따졌을 때 우리 지구 뭐랍니까? 중간을 적도라 그러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면을 뭐라 하느냐? 적도면이라고 합니다. 세포의 적도. 이것도 극이라고 부릅니다. 식물극, 동물극. 그러니까 이제 뭐 지구는 우리가 북극, 남극이 있듯이 세포는 우리가 식물극, 동물극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적도판이라고 불러요. 적도판. 자, 중기 때는 중이 뭡니까? 가운데죠. 예, 중기 가운데 적도판에 염색체가 나열됩니다. 뭐 배열된다 해도 되고 놓아진다 해도 되고 됐습니까? 배열된다, 뭐 나열된다 똑같은 나열이죠. 배열로 바꿀게요. 이게 어감상 더 좋은 것 같아요. 배열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중기는 중간에, 중기는 중간에. 됐습니까? 시작이 어렵지. 그러니까 이게 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중기는 적도판에 배열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억수 짧은 거예요. 자, 후기는 뭐냐? 요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림을 엄마 아빠 그 DNA를 그려보면은 후기 때 이야기입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아까 이렇게 생긴 거 기억납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가 약간 살짝 붙어 있어요. 살짝, 요 부분이 살짝 붙어 있습니다. 자, 요게 실이 붙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거 동원체라고 부르는데 몰라도 됩니다. 요게 딱 이렇게 실이 이렇게 딱 달라붙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달라붙은 거 보이죠? 이렇게 딱 달라붙은 거예요. 양쪽으로 딱 실이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 알을 양쪽에서 잡아당깁니다. 잡아당기면 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위아래로 끊어진 모습입니다. 떨어진 모습. 그래서 반은 위쪽으로, 반은 아래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후가 뭡니까? 뒤로라는 그 뜻이잖아요. 양극으로 끌려갑니다. 뒤로 끌려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안은 양극으로 뭐가? 이건 뭐라고 부릅니까? 염색체가 분리돼가지고 이거 하나하나를 뭐랬죠? 염색 분체로. 그렇죠. 양극으로 염색 분체가 이동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때 염색체가 아니고 염색 분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제 나눠졌어요. 복제된 거, 이 두 중에 누가 복제된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는 열로, 하나는 열로 간 겁니다. 이 둘이 똑같은 책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제 나눠지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게 말기입니다. 마지막은, 자, 말기는 전기 반대로 외우면 됩니다. 전하고 말은 이제 처음이고 끝이라는 뜻이잖아요. 전기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핵막과 인이 다시 생긴다. 됐습니까? 핵막이 다시 생성된다. 두 번째, 염색사가 체가 아니고 체가 다시 염색사로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염색사로 풀린다. 그 다음에 방추사가 생성되었으니까 방추사가 사라진다. 반대말이죠. 이거 반대로 외우면 됩니다. 이거 따로 외울 필요 없어요. 요거 외우고 그러니까 요거만 외우고 중기는 중간에, 후기는 뒤로, 후진할 때 뒤로란 뜻이죠. 뒤로 끌려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각자 뒤로 양극으로 끌려간다. 됐습니까? 말기는 전기 반대다. 끝났습니다. 자, 요때 요렇게 두 개의 핵이 생긴데 이런 걸 보고 뭐라 하느냐? 딸핵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왜 갑자기 딸핵입니까? 자, 생명체의 기본은 내가 자식을 낳는 건 누굽니까? 암컷이죠. 여자고. 자, 그래서 여자가 기준입니다. 생물은. 남자는 그냥 생명체에서도 우리가 제일 처음에 단세포 생물 할 때도 어차피 단세포 생물이 진화해서 그런 건데 우리가 된 건데 단세포 생물에 아까 전에 뭐랬습니까? 세포 분열 자체가 생식이라 했잖아요. 그 단세포 생물은 암수 없습니다. 그냥 내가 세포 분열해가지고 내 자식 넣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뭡니까? 지금 말하면 자식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암컷이었다라는 거죠.
그 생명체 기준은 암컷입니다. 그래서 생명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나는 엄마세포, 얘는 엄마세포, 이게 딸세포 이렇게 될 겁니다. 엄마, 딸. 그러니까 모세포, 딸세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딸핵이 생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기 때. 전기반대 기억해놓고 딸핵 두 개가 생긴다. 그 다음에 지금은 핵이 두 개로 나눠졌죠. 핵이 하나밖에 없는데 핵이 두 개로 나눠진 상태에서 이제 뭐 할 겁니까? 세포가 두 개로 나눠져야겠죠. 요 안에서 이렇게 갈라집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세포질 분열기인데 세포질 분열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지금 그린 거는 식물입니다. 자, 식물은 밖에 뭐가 있습니까? 세포 벽이 있기 때문에 딱딱해서 밖에서 안으로 안 잘립니다. 안에서 밖으로 잘려 나간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고 유시감이 뭐라 하느냐? 세포판이 안에서 생성되어 세포가 둘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배웁니다. 됐습니까? 동물세포는 물렁물렁합니다. 세포 벽이 없죠. 그래서 동물세포는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중간에가 쑥 요렇게 들어가면서 둘로 떨어집니다. 요거 꼭 떡 잘리듯이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세포막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나누어진다. 요거 유식하게 만입 이런 말을 쓰는데 뭐 요새는 함입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뭐 이런 용어는 중학교 과정에 안 배우니까 외울 필요 없겠죠. 자, 그래서 세포가 둘로 톡 쪼개지게 됩니다. 이거 핵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에 세포질 분열기로 알 수 있는 거는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를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체세포 분열이 끝났습니다. 자, 체세포 분열이 끝났는데 생식세포 분열은 더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똑같은 걸 연속 두 번 해서 이렇게 그림이 많은 거예요.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먼저 볼게요. 똑같습니다. 저희 지금 여기서 시작이에요. 스타트. 여기서 이제 생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복제하는 시기 필요합니다. 자, 준비하는 시기도 필요합니다. 자, 요까지를 우리가 뭐랬죠? 간기. 똑같습니다. 위하고 똑같아요. 간기. 감기 때 뭐 하는 거죠? 생장 복제 준비 똑같습니다. 안 적을게요. 됐습니까?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분열기가 있는데 이 안에 분열기가 두 번 있습니다. 제1분열기와 제2분열기로 나눕니다. 됐습니까? 그 분열기가 두 번 있는데 연속 분열을 두 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은 한 번만 분열하니까 세포가 두 개 된 거고 이 안은 두 개 됐다가 또 나눠져 가지고 결국 네 개가 되는 겁니다. 결국. 됐습니까? 결국 마지막 그림이 자, 이렇게 세포가 4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2개가 되는 거고 이 안은 한 번 분열하고 또 분열해가지고 4개가 되는 겁니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 지금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는데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간기 똑같고 지금 이거 무슨 그림입니까? 전기 아닙니까? 전기 똑같습니다. 근데 이 안은 1분열 전기겠죠. 1분열 중기입니다. 1분열 후기, 1분열 말기이면서 2분열 전기 한 번 더 바로 시작이에요. 지금 내가 이제 칸이 없어가지고 후기를 안 그렸는데 후기 말기 다 그냥 똑같습니다. 후기 안 그렸어요. 중기만 그렸어요. 말기 지금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간기 전, 중, 후, 말이고 이 안은 간기 전, 중, 후, 말기면서 다시 전기, 중, 후, 말 이렇게 연속 두 번 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됐습니까? 똑같고 일어나는 일도 똑같습니다. 중기, 전기는 핵막과 인이 사라진다. 방추사가 생성된다. 염색사가 염색체가 된다. 끝. 자, 중기 때 적도판에 배열된다. 끝. 후기 때 뒤로 끌려간다. 방추사가 잡아당겨가지고 지금 뒤로 끌려가는 거 보이죠? 끌려간다. 그 다음에 말기 때 두 개 딸액이 생긴다. 방추사가 다시 사라진다. 그런데 지금 요 위아래에 있는 방추사가 사라졌고 새로운 방추사가 생긴 겁니다. 왜? 다시 전기니까. 다시 시작입니다. 옆으로. 다시 핵막이 생겼다. 핵막과 인이 사라진다. 됐습니까? 바로 전기니까. 방추사가 옆에서 생긴다. 그래서 또 연결됩니다. 이건 무슨 기? 중기.
후기 때 이 알을 잡아당겨 끌고 가겠죠? 끌고 갑니다. 그래서 두 개의 딸이 또 생긴다. 됐습니까? 연속 두 번 일어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이거하고 구분을 해야 되는데 뭘 보고 구분하느냐? 요 그림을 잘 봐야 됩니다. 이제부터 어렵습니다. 자, 요게 있는 그림은 엄마 아빠가 붙어 있습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떨어져 있죠. 엄마 아빠가 떨어진 상태에서 이 적도판에 배열되죠. 자, 이거 엄마 아빠가 아니고 엄마가 준 거 아빠가 준 겁니다. 지금 1번 염색체 아빠 하나 엄마 하나 복제돼서 X자로 그린 거죠. 2번 염색체 엄마 하나 아빠 하나 이렇게 그린 거예요. 엄마 아빠 나눠져 있죠. 엄마 아빠 나눠져 있죠. 엄마 아빠 나눠진 상태에 떨어지죠. 지금 첫 번째 보세요. 엄마 아빠 어떻게 됐습니까? 붙어 있죠. 요거 중요합니다. 요렇게 엄마 아빠가 붙어 있는 요 상태 요걸 뭐라 하느냐? 이가 염색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이가가 뭐냐? 우리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우죠. 칼슘 2 플러스. 칼슘을 적는데 G를 적었네요. 우리가 칼륨 플러스, 칼슘 2 플러스, 이건 뭐랍니까? 일가양이온, 요건 무슨 양이온? 이가양이온. 그러니까 이가라는, 과학에서 이가라는 말은 뭔가 두 배, 이런 뜻입니다. 염색체 두 개가 붙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이가 염색체입니다. 그러면 분체는 몇 개냐? 4개니까 요걸 다른 말로 4분 염색체 이런 말도 씁니다. 분체가 4개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이가 염색체로 외웁니다. 엄마 아빠가 붙어 있는 상태로 적도판에 배열됩니다. 지금 요 그림과 다른 거 기억 보이시죠? 그래서 이 안은 엄마 아빠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염색 분체가 나눠지는 건데 지금 염색 분체 나눠지는 거 보이죠? 근데 이 안은 엄마 아빠가 붙어 있는 걸 먼저 떼야 되는 거예요. 먼저 떼야 돼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먼저 뗍니다. 요때 우리가 여기서는 아까 전에 기억하라는 게 염색 분체가 나누어진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와 둘이는 무슨 관계입니까? 상동 염색체 맞습니까? 상동 염색체가 양극으로 이동한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됐나요? 아빠 거 엄마 거 이렇게 몰아받은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요 두 개를 또 떼는 거예요. 이제 엄마 아빠 붙은 거 먼저 떼고 2분열 때는 이제 염색 분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다음에 후기는 안 그랬지만 이거 어떻게 떨어지겠습니까? 이렇게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요렇게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됐습니까? 요거도 요렇게 나눠지겠죠. 요 그림하고 똑같죠? 됐나요? 요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 하느냐? 여기서는 염색 분체가 양극으로 이동한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염색 분체가 양극으로 이동한다. 요거가 똑같은 말이죠, 지금. 여기 이제 복제된 게 나눠진다는 뜻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니까 이 세포가 이제 몇 개가 되는 거예요? 4개가 된 거 맞습니까? 위에는 2개, 밑에는 몇 개? 4개가 된 거예요. 자, 요거 하나만 볼게요. 하나만. 자, 이 세포 하나만 보세요. 처음하고 똑같습니까? 똑같죠? 이제 이게 또 세포 분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세포 분열은 자기하고 똑같은 세포를 하나 더 만들어냅니다. 됐습니까? 책을 복사해가지고 둘로 나눠가지고 자기하고 똑같은 걸 하나 만들어내는 거, 복제품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체세포 분열이에요. 생시세포 분열은 처음하고 끝에 똑같습니까? 아니죠. 처음에는 빨간색, 파란색이 있었는데 지금 이 안은 뭐만 있습니까? 파란색만 있는 거 맞습니까? 결국 아빠 반 만들고 있죠. 이것도 아빠 반, 이건 엄마 반, 엄마 반.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정자, 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국은 엄마 아빠가 있는 2N에서 2N 이런 거 안 배우겠지만 반만 딱 자식한테 줄 수 있는 거, 요 중에 하나를 주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정자 되는 거고 난자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됐나요? 그러니까 이 체세포 분열 어디가 중요하냐? 요거 중요합니다. 생세포 분열하고 이제 구분하는 거. 전중 후말은 똑같아요. 자, 됐죠? 자, 요렇게 해놓고 이제 요 세포 분열을 관찰할 건데 우리가 생식세포 분열은 잘 관찰 안 합니다. 어려워서 이것도 관찰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체세포 분열을 관찰할 겁니다. 그래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체세포 분열의 하살표 해가지고 관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험을 하는데 뭘 준비하느냐? 양파 있죠? 양파 우리 요거 컵에 넣어가지고 키워봤습니까? 컵에 물 딱 해가지고 물 해가지고 양파 키워봤습니까? 그럼 양파 뿌리 이렇게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내려오죠. 자, 양파 뿌리 확대해 보면 양파 뿌리가 이렇게 길게 생겼겠죠. 자, 이하가 왜 뿌리가 밑으로 길어집니까? 요 끝에 무슨 점 있습니까? 생장점 있는 거 아십니까? 자, 생장점. 여기서 무슨 분열을 하느냐? 체세포 분열을 하기 때문에 이게 길어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양파를 키웁니다. 양파 뿌리 끝을 자르는데 처음에 몇 cm를 자르느냐? 한 2, 3cm 정도를 자릅니다. 눈에 보일 정도로. 한 3cm, 2cm를 할까요? 2cm 정도를 끝에를 자릅니다. 잘라가지고 어디 놔두느냐? 자, 요건 이제 기억을 해야 돼요. 에탄올하고 아세트산이 있는 곳에, 자, 요 안에는 에탄올과 아세트산, 한마디로 이거 에탄올 술이 소주 술이 술하고 아세트산 뭡니까? 식초. 요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에탄올과 아세트산은 이제 이게 시약이죠. 약품이고 우리가 먹는 거는 그냥 식용이고. 자, 과학실에 있는 에탄올과 아세트산 3대1로 섞은 물이 있습니다. 물이라고 하면 안 되죠. 용액이 있습니다. 요게다가 이하를 넣습니다. 요렇게 됐나요? 자, 넣어가지고 이거를 약간 가열을 합니다. 이거를 가열을 하는 거 아닙니다. 요거 다시 정정할게요. 요거 가열하는 거 아닙니다. 요거 놔둡니다. 자, 놔두고 요 계속 실험해 볼게요.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할게요. 그 다음에 요거를 건져내 가지고 다시 옮깁니다. 어디에 옮기느냐? 묽은 염산이 있는데 옮깁니다. 자, 묽은 염산에 딱 옮겼으면은 이 조각이 보이겠죠? 자, 이걸 가열을 합니다. 이거 몇 도로 가느냐? 한 60에서 한 70도씩 가시면 그냥 60도씩 가열을 합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가열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우리 이거 슬라이드 글라스라고 그러는데 이거 뭐라고 배우죠? 받침유리라고 합니까? 받침유리? 요 위에 얹습니다. 자, 얹이고 이거 잘 보세요. 여기 요까지 잘렸잖아요. 여기서 요만큼을 이제 끊어냅니다. 이게 왜 크게 잘랐느냐? 2cm로 잘랐느냐? 요 옮겨 다니기 힘드니까 너무 작게 자르면 안 보이니까. 옮겨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여기서 자릅니다. 몇 cm로 몇 미리 자르냐? 2mm로 자릅니다. 한마디로 요 양파 뿌리가 딱 있으면 요 끝에 생장점 있는 요 부분. 앞에서는 요만큼 잘려왔겠죠. 요만큼만 딱 자릅니다. 제일 끝에만. 됐나요? 2mm에서 한 1mm 정도 억수로 조금 딱 자릅니다. 됐습니까? 자, 자르면 이런 막 점들이 있겠죠. 여기에다가 스포이드 이용해가지고 스포이드 대충 그릴게요. 자, 이게 이제 양파는 식물세포잖아요. 핵염색해야 됩니다. 뭐 염색? 우리가 뭐 봐야 됩니까? 이걸 봐야 되니까. 이거 뭐라 했으면 염색이 되는 애들이니까 이거 염색됩니다. 아세트산 올세인 또는 아세트산 카민을 넣는데 아세트산 올세인이라 할게요. 염색하기 위해서 이거를 넣습니다. 그럼 염색이 됐다고 칠게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요 판을 이제 더 이상 안 움직일 거예요. 요거 받침유리. 자, 위에 이렇게 조각이 있겠죠. 요거를 해붙임이 있습니다. 이거 그냥 뭐라 해야 되죠? 나무젓가락 같은 거 끝에 뾰족한 바늘 같은 거 달려 있어요. 요거로 이 알을 억수로 잘게 찢을 겁니다. 찢습니다. 해붙임으로. 침으로 잘게 쩔 거예요. 이거 왜 하는지는 나중에 다 설명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우리 덮개 유리 아닙니까? 이거 이제 현미경 관찰할 때 덮개 유리로 덮고 난 다음에
우리 지우개 달린 연필 압니까? 연필인데 이 끝에 지우개 달린 거. 요거로 톡톡톡 때립니다. 요 밑에를 톡톡톡. 그러면 이게 좀 뭐라 해야 됩니까? 압축이 되겠죠. 납작해집니다. 맞죠? 됐습니까? 요거 압착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압축이라고 해도 됩니다. 압착.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지금 우리가 염색약을 넣었기 때문에 그림에는 안 보이겠지만 염색약이 이렇게 우리가 한 방울 넣어도 이렇게 번질 거예요. 당연히 번져 있을 겁니다. 이게 막 번져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요거를 이제 그림종이 같은 거로 딱 닦고 관찰하면 끝납니다. 이제. 네, 관찰하면 끝납니다. 관찰한 모습은 학교 책 보시면 됩니다. 칼라로 예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까지 제가 그려줄 수는 없고. 자, 이걸 왜 하는지를 이제부터 설명합니다. 보세요. 초록색으로 할까요? 요 체세포 분열을 관찰합니다. 자, 체세포 분열은 식물에 어디서가 일어나느냐? 식물의 줄기 끝과 뿌리 끝, 요 끝하고 요 끝에서 일어납니다. 이걸 뭐라 하느냐? 중학교 때 다 배웁니다. 생장점이라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뭐 식물의 형성층에서도 일어나요. 알죠? 그 물과 체관 사이에 있는 거. 형성층에도 일어나는데 형성층은 채취하기 힘드니까 생장점을 채취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양파 뿌리 키워가지고 요 끝에 있는 생장점 채취하는 겁니다. 그 양파를 키우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생장점을 채취해가지고 그럼 선생님 사람은 온몸에서 생장하니까 우리 온몸에 있는 세포 다 됩니까? 네, 되는데 이거는 지금 한참 자라고 있어가지고 세포 분열이 엄청나게 왕성하게 일어나는데 우리 몸은 언제 자라는지 모르게 조금씩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취한 세포가 꼭 세포 분열하고 있다라는 세포 분열하고 있는 중간이다라고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제일 처음에 키운다, 2cm로 자른다, 아세트산하고 에탄올이 있는 곳에 담근다. 이거 고정 단계입니다. 자, 요게부터 설명을 할 거니까 요걸 1번이라 할게요. 고정. 뭘 고정하느냐? 여기 시간을 멈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로 시간을 멈추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세포들이 있어요. 몇백 개씩 있습니다. 세포 분열을 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어떤 놈은 전기, 어떤 놈은 중기, 어떤 놈은 후기, 막 감기일 때도 있고, 막 세포들이 지금 분열하는 놈도 있고, 끝난 놈도 있고, 지금 말기인 애들도 있고, 억수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포 분열이 어느 정도 빨리 일어나냐면은, 우리가 관찰하면 이게 계속 세포 분열을 하기 때문에 이게 눈에 이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상황, 중기면 중기, 전기면 전기, 그 상황에서 딱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멈추게 하느냐? 요 위에 있는 방추사를 다 잘라버리면 됩니다. 이 방추사 때문에 이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못 움직이게 되겠죠. 이 방추사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요게 넣고 시간이 두면 시간이 멈춘 것처럼 이 아들이 이 상태에서 딱 멈추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고정 단계다라고 합니다. 됐나요? 생명 활동을 딱 멈추게, 그러니까 죽여버리는 거죠, 일종의. 됐나요? 세포의 모양과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냥 우리가 시간 멈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럼 묽은 염산화는 왜 넣고 죽었는데 왜 넣고 끓이느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요 부분을 확대해 보면 요 생장점 우리 눈에는 억수로 작지만 이게 엄청나게 많은 세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얘들이 전부 다 하나의 세포고 세포 분열을 막 하고 있는 도중일 거예요. 오케이? 됐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현미경에 대고 관찰하면 이 세포들이 겹쳐가지고 안 보입니다. 그리고 식물세포는 이게 따닥따닥 잘 붙어 있어가지고 이게 하나하나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이 묽은 연산에 넣고 이걸 가열을 해버리면 어디가 떨어지느냐? 이 세포들 사이사이가 다 흐물흐물해집니다. 이런 걸 보고 뭐라 하느냐? 조직을 연하게 하기 위해서. 요거 해리라는 과정입니다. 해리 뜻이 뭔지 알겠죠? 펼친다, 분해한다는 뜻이죠, 분해.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조직을 연하게 합니다. 조직을 연하게 한다는 뜻이 세포가 붙어 있는 것을 전부 다 하나하나 떨어뜨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세 번째가 받침유리에 넣고 아세트산 올세인을 넣어가지고 염색을 하는 단계입니다. 자, 염색 왜 합니까?
이거 안 하면은 이거 염색체 안 보입니다. 투명해서. 됐나요? 염색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 위해서 염색을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자, 해붙임으로 해부를 하는데 이거 분리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요거 압착이라고 합니다. 압착 요거 초록색으로 적을까요? 뭐 둘이 합쳐서 분리 및 압착이라고 하는데 앞에서 해리는 시켜놨지 우리가 이거를 펼쳐놓지는 않았잖아요. 이 펼치는 겁니다. 이게 해붙임으로 이제 잘게 찢는 거예요. 손으로 눌리면 다 터져버리니까 해붙임으로 옥수 조심스럽게 막 찢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세포 하나하나를 벌리는 거죠. 자, 흐트려 놓는 겁니다. 흐트려 놓는 거. 자, 그 다음에 얘를 살짝 눌려줍니다. 됐습니까? 요 분리 및 압착하면 이 세포가 한 층처럼 보입니다. 됐습니까? 얇게 펴는 과정이라 생각하면 돼요. 됐나요? 찢고 얇게 핀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알을 관찰하면 이제 요런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요 책에 있는 거 보세요. 자, 그러면 문제가 뭐가 나오느냐? 해리를 만약에 안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해리 안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안 찢어집니다. 잘. 압착도 잘 안 돼요. 하더라도 세포가 여러 겹으로 겹쳐 보입니다. 이거 안 하면 겹쳐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염색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염색 안 하면 안 보입니다. 투명해서 안 보여요. 볼 수가 없어요. 염색체를. 관찰 하나만 안 합니다. 그냥 투명한 색으로 보일 거예요. 세포벽만 보일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단계로 우리가 세포 분열을 관찰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게 끝입니다. 지금 요거 이제 다음에 우리가 뭐 배울 겁니까? 요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유전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요까지 좀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그래도 뭐 한 번쯤 3학년이니까 한 번에 다 이거 머릿속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고 요거 꼭 기억해 놓고 하나를 뭐 마지막에 설명 안 했습니다. 자, 우리 제일 처음에 염색체 그린 거 기억납니까? 핵형이라고 한 거 기억납니까? 자, 한번 올려볼까요? 요 그림 기억납니까? 요 그림. 자, 요 그림 핵형이랬죠. 자, 요 사진이 내가 이게 정상적인 거고 밑에 있는 게 비정상적인 거라 했잖아요. 맞죠? 요 핵형 사진을 언제 찍느냐? 자, 그 핵형 사진을 자, 여기 이제 요렇게 보면 요 같이 볼게요. 자, 지금 요때는 안 보입니다. 그냥 뭔가 억수로 복잡한 뭔가 실이 엉켜져 있는데 우리가 저 실타래 같은 거 보면 우리가 자세히 보면 가까이서 보면은 실이 하나하나 다 보이지만 이 실이 보통 가는 실입니까? 엄청나게 가는 실이잖아요. 잘 안 보여요. 그냥 이거 점처럼 보입니다. 하나의 핵 동그라미 공처럼 보여요. 염색돼 가지고. 자, 근데 이거는 요 좁은 공간에 막대기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일 거냐 내가 예상을 해보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게 사람 세포, 이게 세포가 몇 개 있습니까? 염색체가?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겹쳐 있겠죠. 그럼 이게 어느 것이 모양이 똑같고 이런 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거를 두 개만 그려서 그렇지 실제로는 이렇게 억수로 복잡하게 보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때도 관찰하면은 이렇게 안 보여요. 세 번째, 여기 제일 좋습니다. 왜? 족도판에 쫙 배열이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염색체들도 이렇게 족도판에 쫙 배열됩니다. 요 부분을 사진을 찍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복제된 상태로 사진을 찍는 요 그림이 정상적입니까? 아랫부분이 정상적입니까? 당연히 이렇게 찍히는 겁니다. 중기 때 찍었기 때문에. 중기 때 찍는 거예요, 이거를. 됐습니까? 후기 때는 떨어졌잖아요. 이것도 어차피 여기로 썰려가가지고 따르기 될 거기 때문에 또 복잡해서 안 보입니다. 제일 관찰하기 좋은, 가장 염색체를 관찰하기 좋다. 그렇지만 어렵다.
어렵다와 좋다가 반대말입니까? 아니죠. 좋다는 싫다고, 어렵다는 쉽다죠. 반대말 아닙니다. 이 왜 좋냐? 염색체가 족도판에 배열되어 있으니까 염색체를 사진 찍기 매우 좋다. 됐습니까? 왜 어렵느냐? 자, 아까 전에 중기가 어땠죠? 시간이 엄청나게 짧댔죠. 이 짧았다라는 것은 이 관찰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설명을 해볼게요. 요것도 그냥 우리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지나가지고 제가 이제 성인이 되었어요. 자, 성인이 되었어요. 됐습니까? 자, 이때 내가 태어나가지고 쭉 자라가 성인이 될 때까지 군대 간 시기, 여자는 아니지만 남자가 군대 간 시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약 2년 정도가 있을 겁니다. 자, 태어난 거는 우리가 1살이죠. 이게 몇 년 걸립니까? 약 20년 걸리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성인이 돼가지고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아빠 엄마가 되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노인까지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늙어 죽을 때까지 해가지고 요거 한 100살까지 산대 해가지고 한 80년, 한 102살까지 살겠죠. 자, 이게 우리 일생입니다. 자, 이 일생 중에 가장 짧은 시간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군대라는 시간, 요 시간에 찍은 사진이 많습니까?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 그 다음에 군대 갔다 와서 찍은 사진이 많습니까? 총 틀면은 이 시간이 가장 짧죠. 이게 찍은 사진이 제일 작을 겁니다.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 중에 이 시간 중에 가장 짧은, 이 시간들 중에 가장 짧은 중기, 요 중기 때 가장 스쳐 지나가는 거죠. 군대 2년 많이 긴 거 아닙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우리가 설명했듯이 세포가 이 생장점에 보면은 한 100개 정도 있다고 칩시다. 100개 정도. 100개 중에 중기 몇 개 안 됩니다. 왜? 가장 짧기 때문에.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100개 중에 2개밖에 안 되듯이. 100개밖에 2개밖에 안 되듯이. 그럼 나머지들은 뭐냐? 이런 것들이겠죠. 제일 많은 건 뭡니까? 감기입니다. 감기 시간이 제일 길기 때문에. 대부분은 감기고 중기가 100개 중에 한 2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나잖아. 그럼 이 100개 세포를 다 관찰했을 때 찾을 수 있는 게 2개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중기를 찾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어렵다. 이해갑니까? 어렵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이걸 찾았다 하면 염색체를 보기에는 제일 좋은 겁니다. 이해갑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까지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DNA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세포 분열 2개를 배웠는데 이거 나중에 고등학교 때 생물학 하면서 엄청나게 중요한 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지금 기억을 해놓고 숙지해놓고 우리가 뭐 시험 친다고 이거를 그냥 단순 암기한다 이런 개념은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어차피 이거 생물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엄청나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우리 그냥 기본 우리가 살면서 지식으로 쌓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되지. 이거 요번에 기말고사 중간고사 100점 맞으려고 이걸 공부한다 이거는 솔직히 저는 공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자기 몸 축내는 거예요. 예, 공부라는 것은 지식을 쌓는다. 나중에 도움이 될 거다, 결국은.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보시고, 제가 억수로 긴 내용인데, 오랫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도 이거 끊어서, 너무 기니까 끊어서 한 번 더 보시고, 예, 그 다음에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